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 35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상승 마감을 한 것이 이게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더욱더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의 불안정을 이제 싹 다 제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금요일 날 상승으로 인해서요. 특히 유럽 증시가 박스권 하단에서 빌빌거리면서 추세적인 하락 혹은 하락 강화, 조정 심화 이런 위기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1% 가까이 유럽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이 많이 안정된 겁니다. 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렇게 하면서 빅스도 크게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린 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나스닥의 돈 쏠림이 좀 완화가 되고 그동안 소외가 됐던 어떤 중소형주들로 2거래일 연속으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러셀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제는 이 트럼프 트레이딩, 극심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한 차별화가 아니고 이제 차별화가 좀 완화되는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주말 영상에서 제가 좀 드렸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한 것도 차별화의 완화, 그러니까 순환매 이런 개념으로도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미국으로의 쏠림이 좀 완화가 되면서 유럽에도 기회가 가는 등, 그죠? 이런 거 국가별 차원에서 봤을 때, 글로벌 증시의 국가별 차원에서 봤을 때 순환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주말에 말씀드렸던 좀 중요한 단어는 그 순환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아시아 증시의 내용은 사실 순환매 그렇게 네, 물론 순환매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분위기가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다. 그런 것도 어쨌든 네, 그런 것도 큰 영향을 준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 좋죠, 그죠? 근데 그 와중에 그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분위기가 좋고 안정화되면은 중국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중국은 그래서 하락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 동결이 됐다 그런 소식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어떤 세계 증시의 순환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 중국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묘한 일이 있는데 하여튼 중국은 오늘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거고요. 하여튼 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과 유럽이 분위기가 좀 많이 안정이 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많이 안정을 되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올랐고 일본도 올랐고 중국도 올랐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특별한 이벤트는 잘 없고요. 주 후반에 미국 물가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주 후반에 미국 증시는 이제 휴장 또 혹은 조기 마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연휴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이번 주 내내 그냥 어떤 기업 실적 발표도 끝났고 FOMC라든가 중요한 회의도 다 끝났고 특별한 거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분위기가 좀 좋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중기적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주식이 비싸다 이런 거를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래서 그럴까요? 하여튼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당장 무슨 위기가 날 그런 건 아니고 좀 비싸지만 더 비싸질 수 있다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의 매력은 조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특별한 내용들 없었고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잠시 후 유럽 증시는 또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그죠?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분위기가 매우 좋고요. 왠진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7시쯤인가 그 땡하고 미국 선물 시장 개장하죠. 미국 주식 선물. 딱 개장하자마자부터 이렇게 갭상승 출발로 하여튼 전 세계 증시 분위기가 매우 매우 좋았다.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고 채권 시장에서도 채권도 갑자기 확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됐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채권 눌림시 매수 혹은 매집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목표치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서 채권이 일단 좀 잘 나가고 있다. 주식도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유로화도 보시다시피 강세,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시장이 오늘 어쨌든 오늘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땡 눈 뜨자마자부터 갑자기 시장이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금요일 날 분위기 좋았던 거에 더해서 오늘 갑자기 월요일 아침부터 왠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이렇게 일단 움직였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 오늘 한국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을 좀 보자면요. 일단 지수의 내용을 일단 좀 보자면요. 그 제가 순환매를 좀 강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순환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코스닥 150 선물 지수가 5.2%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피 선물 지수가 1.1% 상승 마감했으니까 순환매 그죠? 그동안 소외됐던 1150을 이렇게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순환매가 나타나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근데 쏠림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둔화되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강합니다. 3.39% 상승 마감했네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소외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소외되는 건 아닌데 근데 재밌는 게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2차 전지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삼성전자와 함께 강하게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제약바이오 친구들도 오늘 비교적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죠? 알테오젠 13%, 뭐 HLB, 뭐 리가캠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좀 힘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좋을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가 좋으면서 코스닥도 좋고 뭐 바이오도 좋고 뭐 2차 전지도 좋고 좀 다소 좀 예상하지 못했던 좀 독특한 흐름이 나타난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면서 동시에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까지 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오늘 주식시장 힘이 강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왜 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금리가 안정되고 달러가 안정되고 이런 점들이 하여튼 코스피 강세에 신흥국 증시 강세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참 재밌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왔다. 코스피도 근데 많이 올라왔다. 코스피가 서운하면서 코스닥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코스닥도 오르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사실 뭐 지금도 사실 뭐 조금 이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도 코스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 좀 빠르긴 한데 이 코스피 건강 상태가 맛이 갔거든요. 그 이번에 제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던 그 10월 말 11월 초 삼각 수렴형인데 너무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때 있잖아요. 코스피 일봉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얘가 위로 올랐었던 거하고 아래로 내렸던 거하고는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번에 얘가 여기서 삼각 수렴형에서 아래쪽으로 한번 내리 꽂았다가 지금 반등하는 그림이잖아요. 한번 내리 꽂았었기 때문에 더욱더 코스피의 어떤 중기적, 장기적인 건강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제가 그 삼성전자 폭락할 때 그 11월 중순쯤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 매우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강하게 올라버리면은 이제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매력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당장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아닌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거는 살짝 이제 머릿속에 염두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추세선들이 있는데 이런 추세선들을 지금 붕괴시킨 상황이란 말이죠. 코스피 지수는요. 지금 보시면요. 붕괴시킨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물론 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운 좋으면 더 훨씬 많이 오를 수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 단기 매력이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저항들을 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래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뭐 좋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이 정도까지 올랐으면 이제 머리 위에 뭐가 있는지를 조금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선들이 있는데 이런 추세선들이 전부 저항이잖아요. 뭐 다행히 오늘 여기 눈에 보이는 어떤 추세선 하나는 돌파한착했을지 모르나 뭐 물론 이제 한참 더 위에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를 수 있을지 모르나 언제 어디서 이제 또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약간 좀 그런 자리가 돼서 이제 다소 그런 거에 대한 경계는 필요합니다. 이제 코스피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매력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근데 어때요? 코스닥은 이제 중요한 지지선에서 이제서야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는 단기적인 매력 아직까지 있다. 단기 바닥도 확인됐다. 이제 매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이 당분간 좀 좋을 수 있긴 있는데 코스닥은 건강 상태가 코스피보다 훨씬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튀어 올라와서 어디서 갑자기 어디에서 얘가 또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지 좀 긴장을 좀 잘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조금 더 상승을 즐길 수 있어요. 단기적인 매력이 좀 있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즐길 수 있는데요. 근데 여차 잘못해서 조금 더 올랐다가 여기서 매도세가 네, 그 어딘가까지 오르면 매도세가 확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바로 머리 위에 저항들이 막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력이 좀 있긴 있으나 어쨌든 좀 경계가 필요합니다. 왜냐? 기초 체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계는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오늘 코스피는 오늘 코스닥을 지금 코스닥을 보고 계신데 오늘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어떤 단기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바닥들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시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합니다. 빠지면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이제 코스피나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매력은 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고 이제 매력은 코스닥 쪽으로 조금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어쨌든 그런 게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환율이 안정되지는 않네요, 그죠? 환율은 오늘 그대로 뭐 1,401원 뭐 이렇게 하여튼 1,400원을 중요한 자리가 1,392점 뭐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393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텐데 하여튼 그 자리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조금 더 주식시장이 좋을 수는 있는데요. 경계는 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기초 체력이 맛이 갔고요. 중장기적인 추세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급사를 해도 사실 그렇게 뭐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력이 있는 코스닥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조금 즐기셔도 되나 너무 안심하지 말자. 긴장을 바싹 하고 계셔야 됩니다. 즐기더라도 언제나 도망갈 수 있게 내 신발 어디 갔나 신발장에 잘 꺼내 놓으시고 도망갈 준비 해놓고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21선을 여기 이렇게 안착을 해버릴 줄은 잘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올랐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 뭐가 진한 게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 게 있죠, 그죠? 이런 거 이제 물론 이까지도 아직 한참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든 지금 전부 다 저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이런 자리도 저항입니다. 59,000원 이런 자리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고 해가지고 하여튼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조금 더 즐길 수는 있으나 이제 솔직히 그렇게 막 매력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추세선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런 추세선들을 전부 다 저항으로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건강이 안 좋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사실 특별히 그렇게 점검을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그냥 이제 그 다른 나라들 증시 가볍게 이제 수박 겉핥기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유럽 증시부터 좀 잠깐 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뭐 내가 딱히 뭐 변한 건 없네요, 그죠? 오후 5시 개장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또 상승 출발 예정이죠. 독일 증시 0.4% 정도 또 상승 출발하면은 어쨌든 긍정적입니다, 그죠? 많이 떠서 상승 출발하겠죠. 어쨌든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겁니다. 빠질 생각 없다. 시장이 많이 안정됐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증시 이런 거 보시면은 계속해서 조정이 좀 심화가 되는 이런 불안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세계 증시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나 봐요.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보시면 박스권 하단에서 고생했잖아요. 일본 증시도 이게 박스권 하단에서 야 이거 붕괴되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붕괴시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힘은 없으나 그죠? 어쨌든 당장 붕괴시킬 생각은 없어 보이죠. 박스권 내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고요. 오늘 이렇게 뭐 깜짝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거는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시아 장중에 달러 약세, 금리 안정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달러가 오늘 보시다시피 지금 107을 살짝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눌림시 매수죠. 아직까지 달러 강세는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위안화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좀 안정이 돼서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약간 완화가 되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뭐 가볍게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영상 녹화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